제가 오늘 국제통상 외국어과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국제통상 외국어과에서 상업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문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 오늘 설명은 제가 혼자서만 설명하지는 않고요. 제가 설명을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재학생이나 졸업생 언니들을 앞으로 모셔서 소개하고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손 드는 게 조금 부끄러우실까봐 제가 이렇게 QR코드 가지고 왔거든요. 이 QR코드 미리 스캔하셨다가 오픈 채팅방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면 강의 다 마치고 설명 다 마치고 오픈 채팅방 보면서 질문해 주도록 할게요. 혹시 앞서서 그 한국고등학교에 대한 창의적 체험 활동 시작해도 될까요?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한옥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잘 듣고 오셨죠? 네, 그런 한옥의 장점에다가 저희 충남에서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한옥 국제통상 외국어과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통상 외국어과에 대해서 저희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외국어인 만큼 외국어로서 배우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 재미 외국어들이 없는데 좀 중국어라든지 그런 거 배워서 취업할 때도 도움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본어를 저희가 1학년 때부터 배우잖아요. 저희는 2학년 때 일본어 1이 아닌 일본어 2와 또 추가로 선택하면 안마 일본어를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심화적인 부분으로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고 JST라는 일본어 자격증이 있는데 좀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실 국제통상 외국어과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이 국제통상 외국어과는 기본적으로 경영이랑 정보에 대해서 먼저 배워요. 경영이랑 정보라는 단어가 아직 와닿지는 않죠. 경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업에서 우리가 마치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듯이 기업에서도 회계라는 것을 하거든요. 기업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광고 같은 거 많이 뜨죠. 그런 광고가 사실 우리한테 어떻게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을까를 기업에서 고민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외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엑셀 들어보셨어요? 엑셀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어떤 컴퓨터 활용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통상 외국어과다 보니까 저희가 무역이나 외국어에 대한 학습도 깊이 있게 이루어집니다. 무역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거래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무역 용어를 학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언니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저희는 다른 학교들과는 좀 차별화되게 외국어 과정을 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나 일본어 중에서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심화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막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혹시 학과 체험을 와봤으면 경험해봤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어법이나 말하기 방법 이런 것들만 가르치지는 않고요. 실제로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좀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제통상 외국어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보다도 내가 입학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과연 이 한 3년 동안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언니들의 영상 통해서 직업계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을 특성화는 이런 장점이 있다. 학급 수가 학년별로 2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들이 각자에게 다 신경을 써주시는 게 너무 보여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너무 보여서 항상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애들끼리 정말 다 친하고 사이가 정말 좋아요. 진짜 돈독하고 그냥 모르는 친구 없어요. 인문계나 다른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반이 많다 보니까 옆반에 누구 말하면 걔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절대 없고 네, 저희 다 알 정도로 거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 그게 그 두 개가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1학년 때 환울 T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도 과정을 한 번씩 지원을 받아서 수영학원에 50,
비쌉니다. 외장하드로 받았고요. 1인당 10만 원짜리 외장하드로 받았었고 되게 계산기도 받았고 수량도 진짜 커요. 진짜 모의고사 시험지 그냥 팍팍 넘길 수 있어요. 그냥. 네, 영상 통해서 언니들이 잘 소개해줬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50명의 학생들을 한 학년에 50명, 총 한 150명 정도에 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언니들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인터뷰하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할래요?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산 테크노중을 졸업한 현재 2학년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방중 졸업 후 현재 1학년 재학 중인 박현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량여자중학교를 나온 2학년 김연진이라고 합니다. 네, 세 명의 친구들 다 한올 중학교가 아니라 다른 중학교에서 오게 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혹시 올 때 뭐 걱정했던 점은 없었는지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먼저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새내기 캠프입니다. 새내기 캠프는 입학 전 방학에 먼저 학교에 모여서 회계랑 엑셀을 미리 배우고 체험해볼 수 있어서 학교 적응도 쉬웠고 또 한올에 기숙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이용하고 싶은 학생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또 학습 능률도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현서도 이야기해주세요.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한올 위캠플라이라는 캠프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먼저 적응을 하게 되었고 저희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 체험 학습을 되게 여러 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때 학년 상관없이 서로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저희만의 좋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적응을 할 때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 때 즐겁게 선생님이 거의 바뀌시지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친근감이 많이 들고 어색한 점이 하나도 없어서 그 점이 학교 적응을 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한 명만. 그래서 저는 혼자 올라왔거든요, 대방중에서. 그러니까 되게 친구들과 같이 올라도 좋은데 혼자 올라와도 충분히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걱정하지 않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네. 네, 우리 언니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쌤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몇 개 학급을 모집하고 있다고 했죠? 2개. 그렇죠. 저희 2개의 학급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원은 50명 되거든요. 한 학년에 50명, 그리고 총 3개 학년이라고 치면 150명밖에 되지 않는 좀 작은 학교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언니들의 열정,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은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최근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충남 상업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종합 2등을 했거든요. 사실 이건 엄청난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과 3학년 학생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대회에는 충청남도에 있는 20여 개의 학교 그리고 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대회예요.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꼰치라고 불리는 대회거든요. 여기서 저희 아이들이 소수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시죠? 먼저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참여했던 언니들 앞으로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충남에서 상업경진대회라는 걸 진행했었는데요. 학급 수가 적어서 학생들이 많이 없는데 저희 2등을 충남에서 2등을 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거든요. 하늘의 자랑이다. 저희 학교 이름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나오신 분들은. 하늘 호흡기에서 자랑. 그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는데 정말 다른 친구들이 저희 교복을 보고 쟤네가 하늘고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깨가 진짜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시험 잘 보고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정말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정말 열정이 대박이에요. 친구들이 다 그냥 유노유노만 보였어요. 다 서로 이제 좋은 영향을 얻어서 다 같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대회에서 받은 상들을 소개하는데 언니들이 직접 나와서 소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참여했던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출전했던 종목이랑 자기소개 간단하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모산중학교 졸업생인 현재 2학년 최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ERP라는 종목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월중학교 출신 회계실무 종목으로 출전한 유인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양 신정중을 졸업하고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곽선영이고요. 네, 작년에는 회계실무, 올해는 사무행정의 종목으로 출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큰 대회인데 이런 대회에 어떻게 출전을 결심하게 됐는지 출전 계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대회를 출전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대회에서 실전 경험해보고 싶어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회를 출전하게 되다 보면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간식 같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대화도 많이 해주셔서 수업이 딱딱하고 형식적인 수업이 아니라 재미있어서 대회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 할 줄 알았던 과목이 회계밖에 없어서 회계실무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잘 마무리하게 됐는데, 우선은 저희 밤 늦게까지 남아서 대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미스커피와 간식들을 막 챙겨주시고 서포트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회계실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형식의 종목인데, 각자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서 이 전자칠판에다가, 그냥 칠판도 아니고 여러분 전자칠판이에요. 전자칠판.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제 도란도란 준비를 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올해 재출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준비를 하면 지치기도 하고 포기도 할 것 같았는데 20명이 넘는 친구들과 같이 방과 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 친구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서로가 시너지를 얻게 되니까 이렇게 2위라는 좋은 성적까지 얻게 됐거든요.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이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서 올해도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계기만 물어보고 이제 어려웠던 점 물어보려고 했는데 언니들이 긴장했는지 다 말해버려가지고 또 더 궁금한 거 혹시 갑자기 상 수상한 거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네. 저는 충남 상업경진대회에서는 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상업경진대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하여서 2학년 때는 돈에 동상 받았고 올해 돈에 은상, 전국대회 은상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올해 모두 시도에서는 금상을 받았고요. 전국대회에서는 동상을 받았습니다. 네, 언니들이 사실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같이 노력하고 또 선생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고 네,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나 우리 참여했던 친구들의 열정도 중요했겠지만 사실 열정만으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겠죠. 저희 교육과정 속에 다 그런 것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요. 가능했는데요. 일단 전국대회 실적까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 전국상업 충남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한 친구들이 모여서 전국상업 경진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세무실무, 회계실무, ERP, 사무행정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상업경진대회 그 이벤트만을 위해서 그 상만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학생들 교육과정을 촘촘히 짜고 있는데 저희가 배우게 되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행정교과, 회계실무, 그리고 수출입관리 이 세 가지의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만든 간략하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진로를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과목들인데요. 사무행정은 말 그대로 아까 앞서서 경영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 경영을 잘 하려면 경영을 기반으로 한 문서들을 작성하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 문서 작성 능력을 기르는 기초가 되는 교과입니다. 그리고 회계실무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융통기입장 쓰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것처럼 기업이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그것을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관리라고 해서 아무래도 국제통상 외국어과다 보니까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 코스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저희가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르치지는 않고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실제 회사에 나가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의 결실로 나온 졸업생들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하면 돈이 얼마야? 우리 지금 다 엑셀 쓰고, 지금 파워포인트도 쓰고 있고, 그리고 막 회사에서 ERP도 쓰잖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ERP가 신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복리후생비 그런 거 저희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좀 고정해줄 수 없나요? 이런 건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회사 측에서도 좋아하고 아무래도 그걸 좀 배우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진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자기 진짜 컴퓨터 활용능력 진짜 대박이었어. 하나리 필수야. 회계 시간에 배울 때 촬영 대면이나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회사에서도 난 건설 중에 나단이 쓸지 몰랐어. 우리 전자재생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던가 뭐 그런 거 배우잖아. 근데 그거 몰라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막 고3 때 수능 비슷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걸 보잖아. 스프링 제작해가지고 다 나눠주셨는데 진짜 무서웠어. 특히 풀이는 우리가 되게 어려워했었잖아. 그래서 수학 시간에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뭐 오답 체크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 많이 다 좋게 나오지 않았나? 우리 학교에서 모의 주식을 했었잖아. 그게 난 진짜 너무 좋았던 거야.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바로 사회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모의 주식을 배고 갔더니 면접 볼 때 이사님이 모의 주식 했었네요. 이런 거 관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 이런 활동 준비해 주셔가지고 많이 배웠다.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너무 좋아해. 네, 잘 보셨죠? 저희 선생님들이 고민한 교육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졸업생들도 실제 사회에 나가서 잘 적용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영상 속에서 언니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 건설주인자산, 세금계산서와 같은 다양한 전문 용어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들도 와서 배우게 되면은 이 영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언니들처럼 멋지게 취업을 하려면 사실 저희 교육과정 말고도 한 가지 더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되면 수도 없이 자격증 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입학하고 처음 왔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증을 따야 하지?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 취업할 수 있을까를 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로별로 자격증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계나 무역 그리고 금융 쪽으로 나갈 때 학생들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진로에 도움이 될지를 이렇게 미리 제시를 하고 3월부터 12월, 1월, 2월 겨울방학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자격증 수업을 미리 마련해 놓고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야 할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와도 충분히 잘 학습을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에 선생님도 가봤지만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개설되지 않아서 사교육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원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소수고 선생님들이 워낙 열정이 가득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면 선생님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개설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지금 3학년 언니들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72개의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요. 사실 이 5개의 자격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학하는 언니들까지 포함된 인원수예요.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격증보다는 기초교과 학습에 조금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런 언니들까지 포함해서 5개의 평균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취업을 하는 이따 언니들 소개할 텐데 그때 취업을 이미 성공한 언니들은 10개, 11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언니들도 잠깐 나와서 자격증 취득 어떻게 했는지 어려운 건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양한월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온양한월고등학교 특성화 2학년에 재학 중인 윤채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온양한월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2학년 강예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딴 자격증이 몇 개 정도? 저는 9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약간 자격증에 관심이 많고 좀 1학년 때부터 미리 다 해놓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한 1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격증들 중에서 꼭 자랑하고 싶은 자격증 혹시 있나요? 저는 일단은 모든 자격증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딴 자격증 중에서 일단 심화적이고 그래도 어디 가서 꼬리진 않는다 한 자격증 2개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시화 2급이랑 그리고 은행텔러라는 자격증입니다. 일단 한국사는 1학년 때부터 기초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서 범위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은행텔러는 저희도 이번에 2학년 올라오면서 알게 된 자격증이에요. 1학기 초에 이제 현쌤이 열어주셔가지고 3학년 언니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많은 자격증들이 일주일 이내로 약간 벼락치기 느낌으로 해서 하면은 거의 붙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많아요. 약간 이런 종목들이. 근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솔직히 은행텔러라는 자격증을 좀 만만하게 봤던 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솔직히 처음에는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솔직히 범위도 너무 많고 너무 지식도 어려워서 볼 시간이 없겠다라고 그냥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에 학교를 오니까 깜짝 저도 모르게 현석이 또 열어주신 거예요. 2학기 때. 그래서 이번에 진짜 각 잡고 제대로 해보자 해서 좀 범위가 많은 시험인데 그래도 이번에 한 달 정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가면서 9월 달에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붙어가지고 되게 성취감이 있었던 자격증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저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라는 자격증이 저한테는 어려웠었거든요. 그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초회계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했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선생님께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또 선생님께서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자격증을 딸 수도 있었고 또 회계 실력도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혹시 더 따고 싶은 자격증 있어요? 저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요. 채연이는 없어요? 저도 2급 땄는데 1급 이번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사실 자격증 따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계 담당 선생님도 앉아 계신데 회계 선생님도 쉬는 시간에 앉을 틈도 없이 1학년, 2학년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학생들과 선생님의 열정이 많았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과정이라든지 자격증과 같은 프로그램에 더해서
한울고등학교 국제통상 외국어과에서만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일 발견 융합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학교가 종합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에 비해서 이 직업기초 능력에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기초교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나 창업 일반 교과에 아래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영역들을 융합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교과 선생님들, 보통교과 선생님들과 전문교과 선생님들 같이 융합해서 만들어낸 수업인데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그것을 대중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경험까지 쌓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실제로 나눠볼게요. 프로젝트를 하면 약 100명 정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제가 중앙에 서서 그때 정말 떨리고 그랬는데 하면서 발표 실력도 정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제2외국어를 활용해가지고 번역을 같이 하는 그런 발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번에 그 중국어로 같이 발표하는 역할에 참여하게 돼서 엄청 뜻깊은 실제로 기업의 이제 뭐 부장님, 사장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발표를 보세요. 보시면서 이제 현실적인 피드백도 해주시고 뭐 이 회사는 정말 내가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템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네, 지금 친구들이 설명해 준 것처럼 단순히 우리끼리만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인사 담당자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3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언니들이 취업하고 나서 그 취업처를 선생님이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관하셨던 분께서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았다. 학생들의 역량을 잘 드러내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받았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에 또 참여했던 언니들을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잠깐 나와주세요. 누가 나오는 나와주세요. 자, 이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해주세요. 일단 이게 프로젝트 정식 명칭 이름은 내일 발견 융합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1, 2학년 때 저희가 직접 조를 만들어서 가상회사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그냥 원하는 그냥 음식이라든지 뭐 애견용품 모양 그 외 다른 부서들도 저희가 알아서 그 물품을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끼리 이렇게 PPT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2학년 때 1학년 친구들이 발표를 하는 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사회를 이렇게 저희가 2학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도 똑같이 했었지만 이제 1학년 친구들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피드백을 해줄 수 없을 만큼 너무 뛰어나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자기소개 먼저 해줄래요? 처음 왔으니까. 오늘 한울중을 졸업한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인 황주희입니다. 네, 혹시 어떤 아이템 기획했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여행 추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 여행지나 맛집 그리고 숙소 같은 곳을 AI가 추천해주는 여행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준비할 때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가상의 회사를 친구들이랑 만든다는 게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되게 쉽게 알려주시고 이제 선배 언니들이 되게 피드백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쉽게 친절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되게 기억에 남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원하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시원하게.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애들끼리 막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더 나은 의견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뭉쳐가는 그 과정이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있어요? 마이크를 놓지 않아. 자, 지금 언니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3학년 담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취업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소재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갈등의 경험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소통하거나 화합
참여했던 경험을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경험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와서 참여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발견 융합 프로젝트 외에도 국제통상 외국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은 전문교과 동아리입니다. 아까 앞서서 선생님이 전문교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동아리들 중에서 뭐 세무실무나 회계실무, 금융, 사무행정, ERP와 같은 교과들에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지도를 하는 동아리인데요. 앞서서 말했던 그 상업경신대회 있죠. 그것도 이 동아리에서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회계실무 동아리에서는 기업의 회계 자료를 직접 모아서 분석해보고 그것을 발표하는 경험을 쌓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실무 동아리는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비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금융 용어들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SNS로 만들어서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SNS에 기재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아리를 선발할 때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결코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회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열정이랑 의지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반 학생 중에서도 입학할 때는 100점대 낮은 성적으로 100점대의 성적으로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회계 과목에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새내기 캠프 때. 그래서 회계 과목에서 좀 특화를 나타내고 회계 동아리에 들어가서 회계 관련해서 좀 심화된 학습을 하고 나서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앞에서 봤던 사진 속에 있었던 친구인데 회계실무 종목에서 금상을 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때 회계 관련 직무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중견 기업에 정말 좋은 기업에 3학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취업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성적순도 아니고 들어와서 적응을 하다가 자기가 흥미가 있는 과목이 생기면 그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드시 전문계는 전문교과 동아리만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댄스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타 분야가 있으면 동아리를 다른 것으로 희망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로 설명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호주 해외 학장 실습인데요. 이 호주 가본 친구들은 많지 않겠죠. 호주에 가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해외 나가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또는 대학에 가서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 호주 해외 현장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학년 언니들이 2명이나 호주에 실제로 나가서 현장 실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 실습은 나가서 돈을 벌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홈스테이를 하면서 문화도 체험하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충남 교육청에서 특정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충남 교육청에서 특정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주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제 거기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서 저랑 여기 있는 사랑이가 붙어서 8월 28일 출국 예정이에요. 항상 해오던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저희가 가게 되었거든요. 무상으로 비행기 값이나 홈스테이 비용 그런 거 다 지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1인당 약 1,300만 원? 1,6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라와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현장 학습을 하게 되니까 더 우리가 직접 혼자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경험이 되겠죠. 저희 반 학생이 실제 현장 실습하면서 보내준 사진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취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될 텐데요. 취업을 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은 언니들의 이야기를 잠깐 취업하고 첫 월급 받아서 뭐 했어 다들? 받을 때 100%를 다 받는 게 아니라 학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이상은 부모님한테 드렸던 것 같아. 나는 그 로망이 있었어. 그 케이크에 돈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있잖아.
엄마 아빠 결혼기념이랑 겹쳐가지고 취하려고 나도 케이크를 했어요. 좋은 제작으로 100만 원 딱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갤럭시 워치, 동생은 에어팟 프로.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주니까 엄청 좋아. 분위기가 다. 네, 여기 나온 언니들처럼 여기 뒤에 보면은 언니가 뭐 애플워치 자기에게도 플렉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족들이나 자기한테 이렇게 플렉스를 하는 이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취업인데요. 이 언니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취업 결과를 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졸업생 언니들을 앞으로 불러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2020년도 결과고요. 이때부터 지역인재 9까지 9급 최종 합격, 그리고 2021년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 취업을 했고, 이제 이때 충남에서 1위, 취업률 1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진학을 희망하는 언니들은 이건 취업하고 바로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년도인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공기업이에요. 이런 공기업이나 그리고 지역인재 9까지 9급,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취업을 희망했던 학생들 전부 다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진학에서도 역시나 공주대나 생천향대, 충남대와 같은 다양한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졸업생 언니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취업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게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1년도에 졸업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근무 중인 강석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졸업했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근무 중인 마영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1년도 졸업생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졸업하고 지역인재 9까지 붙어서 천안세무서 재직 중인 손세범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취업하게 됐는지 내용이나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첫 직장이 삼성전자는 아니었고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공고 뜬 거 보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선생님들의 추천이 장난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저는 상반기에도 되게 많은 것을 지원을 했고 필기도 많이 떨어지고 면접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종으로 붙은 게 삼성이 나왔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써보자 해서 쓴 것이었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하이닉스가 첫 직장은 아니고 이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이후에 하이닉스가 떠서 선생님들 도움 많이 받아서 당연히 붙게 됐습니다. 저도 고삼 1년간 많은 공기업이랑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중에 공기업 하나 면접도 가고 이제 공무원 면접이랑 겹쳐서 거기서 1대1로 많이 이제 강사님들 불러주시고 하셔서 잘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입학할 때 성적 기억나요? 입학할 때 성적이 좋은 편이었나요? 대략? 대략 내신 110은 넘게 110에서 130. 네.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패스해도 돼요? 100점 중반대? 140인가 50이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었어가지고 낮은 성적으로 거의 겨우 입학을 했어요. 저도 160, 70.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사실 인문계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다고 해도 삼성전자나 공무원에 합격하는 특히 SK하이닉스도 이런 대기업에 합격하는 게 쉽지 않은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낮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성적으로 입학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언니들한테 직접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있어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 채팅방에 혹시 질문 있으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여기요. 여기 질문 있어요. 아, 네. 질문. 수학 직장을 가졌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학 직장을 갖게 되었는지. 처음에 선택했던 직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공고가 뜨면은 특히 제가 잘 모를 때도 많은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때 남은 제가 하반기에 붙어가지고 하반기에는 남은 인원이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여기 써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쓰고 이제 다시 도움 요청드리고 이렇게 해서 첫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네, 혹시 그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꽤 있을 텐데 공무원만을 노리고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국어나 한국사나 영어나 이런 것들 잘 했었는지 어땠는지 중학교 때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영어도 못했고 좀 그렇게 인문계 친구들처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따로 이제 방학이나 방과 후나 선생님들이 특강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들었는데 중학교 때 수학 성적 아주 맞았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다 소문이 나면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17점을 맞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있잖아요. 그 정할 때 그 고민이 되잖아요. 실업계를 갈 것이냐, 인문계를 갈 것이냐 고민이 되잖아요. 이 학교를 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산업고등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주변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인문계 가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상업고등학교가 취업도 할 수 있고 내가 맘 바뀌면 진학도 할 수 있다는 좀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업고등학교로 오기로 결정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다른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큰 안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일단 인원이 많다 보니까 경쟁도 빡세고 좀 힘든 점이 있고 좀 관심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께서 그때 입시 설명을 와주셔서 들어보니까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고 그러셔서 저는 그 말에 또 동의를 해서 왔고요. 제 천안 세무서에 동기가 천안상을 나왔거든요. 거기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거 간다니까 면접 어떻게 준비했냐 이랬는데 저는 이제 1대1로 선생님들이 붙여주셔서 강사님하고 1대1로 면접 컨설팅을 받았는데 천안여상 친구는 자기가 개인 돈으로 뭐 청주랑 서울 이렇게 가가지고 학원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리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학교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세요? 그런 네, 언니들 잠깐 들어갈까요?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제조직으로 공고가 떠요. 근데 이 학교에서 자격증이랑 자소서 그리고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하면 지금 취직한 3학년들 하루 친구들은 거의 다 사무직으로 빠진 상태거든요. 이게 제조직으로 들어와서 꼭 공장에서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설비팀으로 빠져서 일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무행정 쪽으로 빠져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꼭 제조로 간다고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의 1대1 컨설팅이 있으면 사무직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점. 혹시 자격증이 뭐뭐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자격증. 저는 이 친구들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제일 도움됐던 거는 일단 커말이랑 ITQ. 컴퓨터 활용률이요. 2급 있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운용사나 ITQ 마스터 이런 거가 제일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올라올 때부터 이미 컴퓨터는 할 줄 알고 있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랑 그리고 ERP 같은 경우는 2급을 그냥 다 땄고요. 인사, 생산, 물류, 회계 이렇게 다 땄고 전산회계 운용사 2급도 취득을 했고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이랑 ITQ는 기본적으로 친구들이랑 마스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ERP 인사랑 회계 가지고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산회계 1급, 전산생물 2급,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ERP 회계 인사 1급, 생산 능력 2급, 한국사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언니들 보내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재학생 중에서 이미 취업해 있는 지역인재 구급공무원 지금 필기 합격한 학생이랑 그리고 삼성증권에 합격한 최종 합격해서 지금 실습 기다리고 있는 언니 두 명 잠깐 만나볼게요. 근데 간단하게 네, 저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서울중학교 출신 유인수라고 합니다. 올해 지역인데 세무직렬로 국가직 공무원 필기 붙었습니다. 저는 5년 신정중을 졸업해서 현재 2023년 삼성증권 사무지원직에 입사한 박사장입니다. 네, 뭐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나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우선은 저는 1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회계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서 그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3학년이 되면 취업 공고가 막 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 공고를 떠서 막 취업도 나가고 면접 준비도 하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오르지 않는 필기 점수 앞에서 나는 붙을 수 있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압박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소수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포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가 뭐 국어 수업이 필요해요 하면은 국어 수업이 바로 열리고 영어 단어도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제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셔서 피드백을 빨리빨리 주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어서 무사히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취업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는 공고가 뜨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반에 붙여주시거나 톡방으로 알려주시는데 저는 총 3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 두 번째는 필기 전형, 마지막이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서류를 할 때 이제 성적 기입하고 자기소개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저는 살아생전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막막했어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취업 선생님들이 1대1로 붙어가지고 모든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첨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바꾸고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먼저 서류를 가져줍니다. 두 번째 필기는 이제 공기업은 NCS라는 필기를 보고 삼성은 G사시라는 필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다들 들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고 되게 막막했는데
이것도 정말 놀랍게도 무료로 외부 강사님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방학 때마다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열어주세요. 무료로 책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 통해서 저는 필기 공부를 해서 필기도 붙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면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구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외부 강사님은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도와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케어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거에 감동받고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어요? 네, 그럼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사실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희 학교에서 오랫동안 취업만을 담당하고 계신 취업지원관 선생님이 계셔서 잠깐 나오셔서 말씀 나눌게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는 걸 모르고 이렇게 정면으로 서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측면을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지금 우리 캡성하게 국제통상 외국어과에서 취업 지원관 직무를 맡고 있는 손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멘트를 소감을 좀 준비를 했을 텐데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릴 게 없고요. 제가 이제 한원고등학교에서 취업지원관 업무를 한 지는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사실 저희가 원양 한원고등학교가 취업률이 굉장히 앞에서 설명드리셨듯이 되게 높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지분이 좀 있어요. 네, 제 지분이 좀 있어서 열심히 좀 노력하고 또 선생님들 같이 도와주시고 우리 부장 선생님이나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그 언니들이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말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이제 1, 2학년 계속 이제 선생님들께도 좋은 교육과정에서 잘 교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에 대한 캠프나 이런 현장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었을 때 3학년에 언니가 설명한 대로 취업을 이루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이력서를 쓴다든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든가 어느 기업을 가야 될지 모르겠죠. 네, 그 기업 발굴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만 해주시면 저는 좀 다른 학교 선생님들보다 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원고등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외부 와주신다면 제가 취업만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잘해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계시나요? 질문?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죠. 자유롭게. 네, 혹시 뭐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너무 얘기 잘했나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있는 질문이랑 일치를 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질문은 취업 후에 대학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공무원 자격증을 따는 아마 공무원에 합격한 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합격하는 대학 진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맞아. 재직자 전형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직접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직 경험을 3년, 그러니까 바로 취업을 한 뒤에 3년 동안의 재직 경험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고 뭐 노력이나 학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서류, 면접 등과 같은 것들로 평가를 받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장 큰 특징은 학자금 걱정이 훨씬 적다는 건데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은 100% 국가 장학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의 장학금이 나와서 학자금의 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모르는 학교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선발하는 인원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이 제도를 이용한 언니들은 모두 다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보면 인문계를 졸업한 친구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4학년 후에 재직 경험을 다 총 합했을 때 4년제를 졸업하고 나서
되면 경력 최대 2년, 바로 취업했을 경우에 경력 최대 2년 정도를 가진다고 보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똑같이 4년제를 졸업하고 경력 4년, 최소 4년에서 7년까지의 경력을 갖고 경력직 사원과 4년제 대학교 졸업이라는 결과를 같이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에 합격한 응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일학습 병행제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영상을 촬영을 해야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시면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친동생들한테도 진짜 적극 추천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의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와야 돼. 오세요! 중학교에서 친구 없다고 또 공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와서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좀만 열심히 하면 진짜 상식권 할 수 있고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고 대학 갈 수 있거든요. 행복한 마음으로 하러 오셔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막 들어온 1학년인데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3년 생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입학 전형 설명드리고 진입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총 50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명을 선발을 하고 일반 전형 35명, 그리고 특별 전형 15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신 점수가 좀 낮아서 걱정될 때 혹시 출결이 깨끗하다면, 그 무단 결석이 없다면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합격률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혹시 인원이 초과해서 떨어질 것이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문계보다 더 먼저 전형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은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질문 하나만 답변하고 오늘 끝내주실게요. 여기 질문이 꿈도 없고 아무 계획 없이도 특성화 와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이거는 제가 대답을 하기보다는 학생을 통해서 대답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아마존 영상에 나왔던 4학년 김사연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꿈도 없고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와서 찾으셔도 충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1학년 때 그냥 왔어도 3학년 돼서 꿈을 찾는 친구들도 있고 빠르게 찾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잡는 친구들도 많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이랑 진학이라는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셔도 와서 결정을 한다면 가질 수 있는 길 한 가지는 무조건 있으니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오셔서 저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박준호라고 합니다. 설명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어요. 네,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말 잘해요? 네. 학생들도 잘해요? 네. 그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학교하고 또 고등학교는 그 성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에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도 상업계 그 교사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특성화고로 온 학생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 인문계가 있는데 상업계, 이 특성화반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반이 적어서 사실은 더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성화고의 취업이나 대학 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 특성화고에 와서 오히려 자신이 주인공이 되면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아마 설명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기하고 비교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요즘은 다 통합이에요. 기본적으로 직업 특성화 교가 이제는 교육부에서는 통합으로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구체적인 이 삶에 대해서 계획하는 아주 좋은 그 교육과정이 특성화 교육과정이라고 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 교육과정이 잘 되도록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좋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학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를 담당해 주시고 계신 부장선생님 모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직업교육부 부장 박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은 언니들이 아까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실제는 언니들이 더 씩씩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시키니까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텐션이 조금 죽었는데 원래는 조금 더 업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오셨는데요. 솔직히 특성화하게 보내신다는 거 좀 염려되시죠? 애가 간다고는 하는데 과연 대학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특성화계를 과연 내가 얘한테 허락을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저도 첫째 아이한테 특성화고를 가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본인이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일반고를 갔는데 가서 후회했습니다. 후회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적이죠, 성적. 성적입니다, 성적. 그러니까 일반계는 국어, 영어, 수학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이 가서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일반고를 가니까 자기가 여태 맞아보지 못한 점수를 맞는 거죠. 학원을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사촌이 합격 제철고를 갔는데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얘보다 중학교 때 못했었는데 합격 제철고에 가가지고서는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니까는 그때부터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이제 지금 독일 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진학하고 취업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고3 언니들 아까 취업한 부모님만 왔는데요. 실은 며칠 전에 여기 이제 성모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교무실에 와서 방글방글 묻던 언니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근데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일반고를 안 가고 특성화계에 온 이유가 자기는 간호학과를 갈 건데 일반고를 가면 성적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특성화계를 오겠다 해서 그 친구는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간호학과에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고 며칠 전에 교무실에 와서 이렇게 웃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취업이나 진학이나 혹시 고민이 돼서 나는 들어와서 결정하고 싶다 하는 친구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일반계에 가면 딴 친구들 밑에 깔아주는 역할밖에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난 전문교과 다 안 배웠지 않냐. 처음부터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전문교과에서 점수도 좀 따고 그거 가지고 등급도 좀 올려서 대학도 좀 좋은 데 가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오지 말아야 되는 친구는 누구냐면 열정 없이 무기력하게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공부 못했던 거 상관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언니들 저거 과잠바 입고 있는 언니들 중학교 때 성적이 물론 저기 190점대, 180점대도 있지만 100점대, 70점대, 80점대도 많아요. 근데 우리 언니들 표정 보시면 다 밝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격증 따면서 아이들이 되게 자존감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벌써 전산회계 운영사 3급 땄죠. ITP 엑셀 땄죠. 그리고 지금 저기 실습실에서 ITP 파워포인트도 하고 있고요. ERP 회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하니까 학교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빠가 굉장히 말렸대요. 특성화고 가지 말라고. 엄마는 찬성을 했고. 근데 지금 아빠가 잘 갔다고 한대요.
왜냐면 지금 그 친구가 충남 사업경제대 경제골든벨 나가서 금상을 받았거든요. 그 친구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친구인데 여기 와서 너무 잘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대견하게 여기는. 근데 그 친구는 열정이 있는 친구였어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열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성하게 오시면 선생님 너무너무 환영할 거고, 여러분들이 개설해달라고 하는 강좌가 있으면 회사 요청해 주시면 다 열어줄 건데, 하고자 하는 의지는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중학교 때 성적 안 볼게요. 중학교 때 성적 안 볼 거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오시면 여기 회계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상업 선생님, 그 다음에 저쪽에 상업 선생님 앉아 계시는데 모두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나가실 때 저희 지원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한올 좀 흔들어보세요. 한올 좀. 네, 현장 체험 때 샌드위치 받으셨죠? 네네. 저희 한올고 국제통상 외국어과 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스타벅스 문구 세트와 그 다음에 다바 세트 가져가시는데요. 일반 게스트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